3배. 작년에 그 24,000원, 25,000원 했거든요, 한 깡에. 지금 7만 원이에요. 7만 원도 사기 힘들어요. 저희 공은 한 키로당 한 4,500원 올라간 것 같네. 정직해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손실을 보든 안 보든 간에 손실 지원금으로 최소 600만 원 지급한다. 만약에 처음부터 매출 증감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이 얘기가 오갔더라면 아마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 없었겠죠. 브리핑 현장과 이 브리핑에 참석해주신 기자분 모두들 코로나 상황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요.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누구보다도 큰 아픔 속에 있으시죠. 그래서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있는데 이분들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분 아닐까 싶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이제 장관으로서 일한 지 어느 정도 지났습니까? 2달 좀 넘겼고요. 예. 아직 만 3달 안 됐습니다. 자, 현안들은 대부분 다 이제 파악을 하셨습니까? 네, 이제 업무는 어느 정도 얼추 파악했습니다. 예. 중소벤처기업부다라고 하면 중소기업도 들어가고 벤처기업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소상공인분들도 네. 들어가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취임해서 지금까지 가장 신경 쓰셨던 부분이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이런 분들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부임한 지 딱 만 2주 됐을 때 예. 손실보전금을 지급을 했었어야 됐어요. 예. 근데 지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7번 정도의 그렇죠. 지원금이 예. 진행이 됐었는데 그 7번의 재난지원금을 전부 합한 금액의 70%가 손실보전금으로 나가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굉장히 컸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7차례 지급했던 전체 그 규모에 이번에 한 번에 나간 게 70%나 된다. 네, 상당히 큰 어느 정도죠? 지금 23조 정도였습니다. 와, 예. 근데 양일간 74%에 해당하는 17조 원이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규모로 자금을 집행을 하려고 하면 이게 다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고 자금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전에는 시스템이 좀 불안정한 부분 때문에 불편함이 많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동저 180만 명이 한꺼번에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단순하게 몇 번만 이렇게 입력하시면 간편하게 인증하는 제도를 해서 신청 후 3시간 정도 지나면 입금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려 이틀 만에 17조 원이 지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입사하자마자 이제 2주 동안 그 준비를 했고요. 또 그렇게 시작해서 매일매일 그 정도 업무 강도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손실보전금은 이제 거의 다 지급이 됐습니까? 아직도 다 지급이 안 된 상황입니다. 지급이 완료가 됐고요. 완료됐습니다. 네, 완료가 됐고 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 네. 이제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거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8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8월 달에 확인 지급이랑 이의 신청을 통해 갖고 추가적인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한테도 이렇게 제보를 해오시고 그런 소상공인들이 많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어쨌든 제일 공약이 이 손실보전금이었고 전액 지급 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막상 현 정부가 들어서서 지급하는 걸 보니 약속했던 것과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혹시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네. 제가 뭐 일선에 있는데 예. 제일 많이 듣는 사람 중에 예. 하나인데요. 손실보전금은 그 이름처럼 그동안 7차례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충분치 않아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라는 그 명칭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수위에서 관련한 것을 마련할 때부터 네. 전원에게 전액 지급의 명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손실에 대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진행이 됐었는데 손실보전금을 정할 때 기존에 나갔던 7번의 재난지원금의 그 공식이 있습니다. 네. 그 공식을 하루아침에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식에다가 추가적으로 좀 더 많은 분이 받을 수 있게 이 조건들을 좀 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40만 명 정도가 더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게 하루 차이로 초등학교도 입학을 할 수 있고 입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손실을 보전하면서 한정된 자원으로 원칙을 정하다 보니까 그 경계에 있으신 분들이 본의 아니게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서 그 부분은 뭐 많이 얘기를 들으면 좀 안타깝습니다. 예, 장관님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안타까우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겠다. 문재인 정부 때 사각지대가 너무 많았다. 그걸 없애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약속이었고 아까 자막 잠깐 나가는 거 보면 손실 보든 안 보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나가는 거예요. 대통령도 비슷한 이야기를 후보 시절에 했었고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누구보다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네네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네. 취급된 사람들을 얘기를 하자고 하면 어떤 경우가 제일 황당한 케이스냐면요. 일반 가세였다가 매출이 감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간이 가세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0년도까지는 일반 가세였어요. 그다음에 21년도 상반기도 일반 가세였어요. 21년 하반기는 간이 가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빠져요. 또 어떤 케이스가 생겼냐면요. 1, 2차 기수급자 한해서 매출 증가를 해도 행정명령 이행서가 있으면 지급 가능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속에서 받을 때 일반으로 신청을 했냐 방역으로 신청을 했냐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안 되고 한 거예요. 다른 부분은 어떤 것이 있냐면 가장 중요한 팩트거든요. 네. 프리랜서도 1, 2차 기수급자 한해서 네. 1, 2차 기수급자 한해서 3차 손실보전금을 지급을 했어요. 택시도 또한 1, 2차 받으셨던 분들 같이 포함해서 손실보전금 지급을 했어요. 네. 근데 소상공인만 1, 2차는 다 배제시키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뀐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뀐 내용이 뭐냐면 1, 2차 기수급자들 빼고요. 그냥 나머지 사람들을 매출 증감 부분을 확인을 해서 과세 인프라로 확인을 해서 했다. 그래서 자기네가 말하는 몇만 명을 더 해줬다는 거예요. 정부도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셨겠습니까만은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저렇게 답답하고 서운하고 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저 세 가지에 대한 예. 아주 세부적인 것은 좀 더 들어봐야 되는데요. 일단 그 간이가세와 일반가세는 하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안 됐다 그러면 8월에 진행되는 확인 지급, 확인 절차. 네, 확인 절차를 예. 하시면 되는데 현재까지 지급되는 모든 것은 그 구분을 따로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간이가세든 일반가세든 다 동일하게 지급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매출이 상승했는데도 지급받은 곳이 있다. 이 부분은 방역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다라는 증빙 서류를 지자체에서 보통 발급해 줍니다. 네. 그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이것은 국가가 권고한 것 때문에 영업행위에 지장이 있으셨던 거기 때문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택시 운전사 분들 예를 들으셨는데요. 저분들은 지금 특수고용 형태가 돼서 고용노동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손실보전금으로 알고 계시는데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을 예. 받으신 거여서 예. 저희는 사업자 등록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분들을 담당하고 있고 저 부분은 또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자세한 비슷하게 부분을 보이죠. 모르니까 예, 그래서 예. 저희가 지금 민원을 오면 그걸 뭐 종이로 받는 게 아니라 요새 시대에는요 다 디지털로 데이터화합니다. 데이터가 된 부분을 가지고 사각지대가 있는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보고 있고 확인 지급이 끝났음에도 포함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개별로 상담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사실은 다 이유가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선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민원을 접할 때마다 예. 안타깝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난해 말 이전에 폐업하신 분들은 네.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냈는데 견디고 견디다가
더 이상 못 견디고 지난해 말 이전에 폐업하신 분들은 또 못 받는다.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7차 방역지원금 예. 기준이 올해 2022년 1월 17일까지였습니다. 그 부분이 또 그러면은 네, 또 그래서 중간에 그렇게 뜨네요. 이때까지 예.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새 정부 들어서 17일이라도 당겨서 좀 구제해 드리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30일에서 31일 땡기면 다시 29일인 분들이 이건 이의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여서 기존에 있는 그 지급된 7번의 그 틀을 사실 크게 바꾸기가 시장 혼란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까지만 예. 그 룰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못 받으신 분들은 네, 그런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집행하는 부처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 무겁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제대로 지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의 신청 절차나 네. 확인 절차 밟으시고 전화로 상담하시면 네. 예, 정말로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그 상담원 분들도 힘드시겠습니다. 네, 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전국에 70군데 예. 민원을 다 받고 있고요. 지방 중소기업청에서도 받고 있고 또 중소기업부의 본부에서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호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민원도 한 개도 소실되지 않고 다 접수돼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마 대통령실 국민제안 네.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 폐지 이 문제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 투표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시스템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중복 투표가 있었다. 네, 중복 투표가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 투표는 없던 부분이 되었고요. 또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좀 감정적으로 많이 실망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간담회를 또 최근에 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고 육성해야 될 정책적 대상자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관계부처와 얘기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임무이기 때문에 많은 의견들을 전달하고 조율하겠다라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예. 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역점을 두는 사업 아마 납품단가 연동제라든가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네. 정말 이것만은 제가 재임 기간 사실 장관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이것만은 제가 언제 그만둘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하고 나가겠습니다라고 약속하실 수 있다면요?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 약속이라는 부분보다는 제 의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그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글로벌로 날아갈 수 있고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신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철폐에 앞장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 철폐요? 네,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법이 산업보다 앞서 있어가지고 산업을 육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신산업이 나오다 보니까 법이나 이런 지침들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과 충돌이 일어나거나 새로운 것들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계속 규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가 참 대중소 우리가 상생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불공정 거래 관행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일한 만큼 나눌 수 있는 그런 경제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 부분이랑 규제 철폐 부분이 가장 강하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이 사실 우리 동네 마을을 굉장히 아름답고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집 밖에 문 열고 나가면 다 만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지난 2년 동안 너무 많이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하고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또 이 시대에 가장 큰 임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아마 시청자분들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약속을 들었습니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장관님 가시기 전에 노래 한번 같이 들으시죠. 방탄소년단은 뭐 잘 아시고 유명하니까 그거 아시죠? 네. 자, 오늘 달 탐사선 다누리가
달을 남김없이 누리고 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누리. 네. 예, 오늘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는데 최종적인 성공 여부는 12월에 달 궤도에 진입을 해서 달 탐사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지금 BTS의 다이너마이트 이 노래 파일도 갖고 갔다고 하는데요. 달에서 지구로 전송을 했을 때 이 다이너마이트 노래가 성공적으로 재생되느냐, 이것도 아마도 다누리의 임무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달나라에서 지구까지 성공적으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으로 기원하실 것 같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다누리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